오늘 저는 삶의 목표를 바꿔주고 자아실현으로 가는 기적의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삶의 대부분 시간 동안 인간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지위가 낮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하죠.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에 따르면 인간은 5단계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위 4개의 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이것들이 다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시간 동안 야, 너 열심히 안 하면 거지 된다 라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욕구 피라미드의 아래쪽 4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욕구의 동기부여돼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욕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 하위 4단계 욕구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어요. 메슬로는 이 하위 4단계 욕구를 가리켜서 결핍 동기라고 합니다. 물과 음식과 같이 결핍되면 뇌의 응징을 받아서 괴롭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만 충족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다행감, 짜릿함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비싼 가방, 비싼 차를 가졌을 때 느꼈던 짜릿한 기분이 빨리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 거죠. 결핍 욕구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생기는 좋은 기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물을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물이 주는 다행감이나 청량감이 사라지게 되듯이요. 저는 연극성 성격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주인공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연극성 기질을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크게 충족된 날이 있었어요. 한 60-70명 정도 되는 단체의 송년회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2-3시간 정도 사회를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환호도 정말 많이 받았고 칭찬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짜릿한 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집에 오면서 내가 원하던 게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이런 거였나? 만약 이런 순간을 내가 또 겪을 수 있고 매달 또는 매주 계속 겪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을까? 근데 제 마음속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어요. 뭐 나쁘진 않고 하면 좋은데 생각만큼 근사하지 않았어요. 약간 시시했다고나 할까?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욕구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게 뭘까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렵죠. 자아실현의 욕구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서 표지를 따라가라 라는 은유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아실현의 욕구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은 뭘까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주제로 만든 영화가 최근에 있었죠. 소울. 메슬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나머지 하위 4단계의 결핍 동기가 채워져야 그제서야 드러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채워져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채널의 댓글을 보면은 그런 현명한 분들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고 BTS처럼 인기가 있고 테레사 소녀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 질문은 해결 중심 치료에서 쓰이는 기적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본 거예요. 더 이상 하위 4단계 욕구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미 나는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한다고 그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이죠. 어떤 사람은 쉬고 싶을 거고 놀고 싶을 거고 여행 가고도 싶을 거고 명품 옷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TV에 나가고 싶은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마음껏 즐기다 갈 거예요. 네, 일단 마음껏 즐깁시다. 그리고 나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됐는데 누가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억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야, 내가 동식이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 야, 내가 동순이보다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완전 깔아뭉개줬잖아.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기억이야. 이런 거밖에 할 말이 없을 때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단어만 생각하면 좀 막연하죠. 나중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아실현자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메슬로의 책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번쯤은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장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니 뭐니 하는 거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존감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 삶이 자존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기적 질문이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바로 데려다 주지는 못하죠. 이 질문은 실제 그 장소가 아니라 지도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에게 4단계 결핍 동기를 다 채운 후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한 기분만 가지고 살 거냐 또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라고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의미 있는 삶을 고를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것만 따지면 뇌를 꺼내서 마약통 속에 쫙 절이면은 계속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사회와 학교에서 주입된 윤리관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윤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윤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남을 짓밟고 비웃고 빼앗고 괴롭히면서 의미 있는 삶이 되지는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야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피라미드의 하위 4개 결핍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고 어쩌다가 성장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성장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도 저에게 어떤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닥치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리적, 안전, 소속, 존경의 욕구를 다 채우고 나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내일 아침 일어나 보니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고 BTS만큼 인기가 있고 테레사 수녀님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무탄트 메시지에 나온 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